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아이오닉 5개는 잘 계세요? 잘 있을 거예요.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무조건 좋을 것이다. 몇 저만 그렇게 번 생각한 그런 게 이야기 아니라 했었죠. 제주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전기차 무조건 플랫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G80 EV를 타보고 나서 이게 그동안 내연 자동차가 정말 잘했던 건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MVH의 부분이 정말 맞아요. 장점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MVH가 이 배에서 중심 잡는 사람들이 진짜 균형 감각이 좋거든요. 땅에서 중심 잡는 거야. 흔들리는 바다에서 중심을 잡아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행정, 이 포사이클 엔진이 힘들죠. 공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수준 떨어지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관이에요. 화석 연료를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고 그 그것도 폭발을 왕복을 회전으로 폭발을 바꾸고. 구조로 견디고 그러면 직선 운동을 아예 처음부터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타리 엔진 나왔는데 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뭐, 직선을 회전으로 바꾸고 회전을 또 변속을 해가지고 최적 구간에 토크 컨버터로 토크를 왕 해서 변속비를 통해서 회전비를 통해서 야 출력 강화냐 토크 강화냐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디퍼레이션 최종 감속기로 해서 바퀴로 보낸다. 이거 미친 엔지니어링이거든. 그래서 사실 우습게 봤어요. 그냥 전기 모터 하나 걸어. 마찬가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무중력 팬이래.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연필 써. 그러니까. 엔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동, 소음을 그 아예 진동, 소음 없으면 되잖아. 간단한 문제 같았어요. 그래서 야 전기차가 나오면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나오면 다 씹어 먹을 거야. 다 씹어 먹을 거야. 라고 이제 누구나 그래 생각했었죠. 더군다나 테슬라는 레귤레이터 3개, 메인 컴퓨터 하나, OS도 통합이래. 그리고 앞으로 하네스도 100m 정도로 줄어들 거래. 지금 4kg, 5kg 쓰고 있고 100kg 이런 걸 갖다가 막 연결해가지고 캔으로 갖다가 그거 1메가에서 3메가 bps 그걸 가지고서는 그냥 야 줄 쫙 써가지고 너 언제 들어가고 있어? 빨리 들어가 임마. 그래야 내가 들어가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자율주행 이 카메라만 2기가 bps에다가 지금 카메라가 또 그 테슬라 AI 데이에서 봤잖아. 카메라가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픽화 한댄다.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도조 컴퓨터. 도조가 일본말로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매트릭스에 보면은 왜 그 리오하고 모피어스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경계를 강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그 코드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로 도조 컴퓨터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인풋이 막 들어오면 그 인풋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합쳐서 전혀 인풋과 다른 아웃풋을 내는 게 신경계 지도를 따라서 한 AI거든.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그거 안 하면 이제 차도 아니야 했었단 말이에요. 제네시스 G80 EV가 딱 나왔는데 아무 기대 없이 타셨겠죠. 아무 기대 없었어요. 제네시스의 전기 모터를 달려있구나. 그냥 그놈이겠지. 그냥 좀 빠르겠지. 그래가지고 딱 타고 움직였는데 제 몸과 감각이 갑자기 이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런 생소한 느낌이지? 그리고 주행을 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이렇게 고요할 수 있나? 클래식을 틀었는데 응접실에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하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좋지 않아요. 저도 나름 괜찮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 감상 환경 자체도 좋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환경에서 얘를 타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 차이지? 하고 봤더니 그동안 내연 자동차들이 그 저열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파워트레인을 어떻게든 운전자가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난 100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은 온갖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많은 비용을 때려박아서 구현을 해놨을까. 그러니까 엔진 4기통 뭐 6기통일 수도 있지만 4기통 덩실이 넘기사는 그 진동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뭐 가만히 있나요? 복잡하죠. 기어 철커덕 하면서 이 변속 충격 이런 것들이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특히나 이제 저렴한 차 말고 그렇죠. 프리미엄 차들은 그거 가다가 꾹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 충격 다 감수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보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프리미엄하고 저렴한 차는 그 MVH에서 갈리는 거고, 그 MVH는 수십 년간 데이터를 통해서 극강의 엔지니어링이 투입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 MVH라는 것은 통계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엔지니어링 중에서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게 뭐든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MVH를 잘 구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 돈을 다 때려 박아야 돼. 그러니까 싼 차에는 그 기술력과 그 돈을 때려 박을 수가 없으니까 소음, 진동, MVH가 안 좋은 거고, 비싼 차는 그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고 마진이 남으니까 그걸 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나 EV나 니로 EV,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타본 EV들이 예. 대부분 다 이제 좀 그 저렴한 차들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지. 보통 내연 자동차들은 이제 브랜드 밸류를 지켜야 되는데 대표 모델, 프리미엄 모델의 상품성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상품성에다가 EV를 먼저 얹어 놓으면 그보다 못한 밑에 있는 놈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밑에 있는 놈들이 중요해요. 허리 이런 놈들이 캐시카우거든요. 제3세계 또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데 이런 모델들의 상품성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엔트리에서 EV를 적립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 EV, 니로 EV가 얼마나 MVH가 좋겠어요. 그러면 내연 자동차보다는 좋아도 그래도 좀 그래 좀 낫네 하는데 테슬라에서 플랫폼화 된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능도 좋아. 거기에다가 OTA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야 한참 멀었구나. 테슬라와 대비되는 그 내연기관 베이스의 차들이 MVH가 안 좋은 상태 출발하다 보니 테슬라의 MVH가 나쁘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야. 그리고 뭐 어차피 달릴 때 전기 모터에서 크게 엔진 부밍음이 안 들리니까 뭐 주행 소음이 그래서 더 많이 들리나 보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테슬라 인조 가죽 시트 별로 신경 안 쓰였던 거죠. 왜냐면 여기도 지금 인조 가죽이고, 인조 가죽이고, 직물 여기도 시트고 뭐 플라스틱에다가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프리미엄으로 넘어가서 내장재 고급스러워지고 MVH가 돈이 때려박혀서 극강의 편안함이 구현되어 있는 모델인데 그건 원래 엔진과 변속기처럼 소음과 진동을 많이 내는 부품을 위해서 조율됐던 건데 이게 없어지고 소음 진동이 없진 않죠. 아주 극히 제한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바뀌고 나니까 완벽하게 오버 엔지니어링이 된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링은 오버해서 실어놓지 않아요. 딱 맞게 맞아요. 조율을 해놔요. 그런데 지금 내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내연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전체를 바꿀 수가 없고 기존에 잘 만들어지고 숙성된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불필요한 오버 엔지니어링들을 빼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돈이 들어가.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쓰다 보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전기 모터에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얹어지니까 편안함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편한데 진동이나 소음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극도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화된 전기차와에는 흉내낼 수 없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정숙함이 구현이 되더라는 거지. 그 느낌이 너무 생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엔진에서 들리는 화이트 노이즈와 또 다른 공명음 같은 소음이 있어요. 아이언5도 그래. 테슬라도 그래. 제네시스 G80 EV는 전혀 없어요. 이거 원래 없었으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연 자동차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자기들도 놓지 몰랐겠지. 네.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처음부터 G80 EV 나왔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번에 내연 자동차들도 그걸 안 거예요. 본인들도 자기들의 프리미엄 모델에 부분 전동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S 플레드로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봤고 제네시스 G80 EV를 보고도 상품성이 굉장히 놀랬다 그래요. 저도 그날 벤틀리 프라이스프랑 같이 시승을 했는데 벤틀리 프라이스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G80 EV가 더 승차감, 정숙감, 편안함이 앞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S클래스로 그런 형태로 바뀐다. 7 시리즈가 그런 형태로 바뀐다. 하물며 벤틀리 프라이스프나 롤스로이스가 그런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와 같은 플랫폼화된 전기차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MVH에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못했던 경험이 없었던 신생 기업이 과연 그걸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미들레인지급, 그 다음에 보급형은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영역은 실용적인 영역이고 그렇죠. 또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아야 돼요. 성능, 레인지, 공간 활용성. 그러려면 플랫폼화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미들레인지급 이상의 한 6만 불 이상. 프리미엄급.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소비자들은 공간 활용성? 글쎄. 뭐 실용성? 글쎄. 경제성? 그거보다 극도의 편안함, 극도의 고급스러움, 극도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정말 럭셔리한 전기차 없을까?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흉내내려고 하겠지만 그 장벽이 있는 거죠.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엄청나게 진동과 폭발을 일으켰던 엔진과 변속기도 있는 듯 없는 듯 제어하는 그 안에서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엔진에다가 이렇게 커피 올려놓고서는 쭉 다녀도 뭐 흔들림도 없다. 뭐 롤스로이스. 이런 극강의 MVH를 통해서 수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던 내연자동차의 그 프리미엄 영역을 과연 플랫폼화된 전기차를 생산했던 신생기업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프리미엄 전기차 영역, 정말로 고급 전기차 영역은 내연자동차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시장이 양분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테슬라는 두 가지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델 3, 모델 Y 정도까지, 그리고 모델 2 나와야지. 그 다음에 아니면 아주 확실한 숫자를 보여주는 진짜 괴물 같은 그렇죠. 머신. 메르세데스 벤츠도 EQS를 만들고 EQC를 만들고 EQA를 플랫폼 만든 전기차인데 만들어 보니까 아이고 별로였어요. 성능 게임 안 되고 하이퍼 스크린 이게 벤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술의 벤츠가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가지고 승부를 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리마 오토모빌리에 가서 야 파워트레인 좀 다오. 폭스바겐이 이제 지분 구조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카멜이라는 중국 기업이 18%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주요 주주에서 없어지고 포르쉐가 24%, 현대가 10%, 나머지 이제 최대 주주는 마테 리마츠. 그리고 부가치 루미나스가 생겼어요. 리막이 55%, 포르쉐가 45%를 지분을 소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앞으로도 전체 리막 기업의 40% 이상의 지분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가 파워트레인 공유를 해서 M 전기차, AMG 전기차를 같이 만듭시다 했을 때 포르쉐 또 폭스바겐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지 않은 게 모델의 스플레드를 잡아야 될 경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AMG EV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존의 후속 AMG의 내연차 베이스에 전동화 800V 시스템과 500kW 충전 시스템 리막의 기술이 들어가서 부분 전동화 그렇게 내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형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스포츠성을 다 갖출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포츠형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상 스펙이 한 800 중반에서 900마력 사이라 그러고 모델 S 플레드나 모델 X가 잡지 못했던 정숙감, MVH 면에서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내장, 또 구성, 또 내연차의 프리미엄의 감성은 테슬라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AMG EV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에서 적절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만 증명이 되면 MEV도 그렇게 나올 거고 나오겠죠. 포르쉐는 타이칸. 항상 AMG와 M 위에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상품성을 높여서 그래 둘이 경쟁해. 우리 아니, 위로 나갈 거야.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야 벤츠 BMW는 너네들 정도면 얘 상대할 것 같으니까 너네들이 피 흘리고 싸워. 그러니까요. 나는 너네들이 다 싸우고 정리되고 나면 그 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폭스바겐이 참 진짜 머리가. 여우거든. 이 독일 기업 중에서도 머리가 정말 비상하고 마케팅 전략이 치밀하기로 전평이 나 있어요. 자기가 차 만들었고 내가 다 뭐하러 해. 얘네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 보냈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연자동차들이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 봇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조 컴퓨터가 1.1 엑사플롭스 100경 예, 100경이랍니다. 초당 100경 연산 속도가. 그러면 보통 지금 뭐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CPU가 뭐 5 테라플롭스, 10 테라플롭스인데 비교해보면 이 D1이라는 칩을 자체 개발을 해서 이걸 3000개를 해서 메인 서버로 해서 얘가 이제 뉴럴 네트워킹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도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또 이미지 8개 카메라가 그려내는 그래픽이 자체적으로 이제 라이다는 현장에서 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만으로 그려내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몇십만 대, 앞으로 이제 수백만 대가 되는데 수백만 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조 컴퓨터가 그걸 합성을 해서
그 빠른 속도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내 차가 보지 못했던, 카메라가 보지 못했던 그 디테일한 거를 미리 취합된 정보를 통해서 완벽하게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며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일환 중에 하나,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을 시켜서 확대를 하는 게 테슬라봇이다. 그래서 그 테슬라봇의 또 FSD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자동차와 똑같이,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봇이고 테슬라봇은 사람의 단순 노동을 해결해주는 휴머노이드 봇이다. 이게 테슬라의 스타트다, 출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고급스럽게 하든 뭘 하든 MVH 그래 다 좋아. 우리는 저쪽 가가지고 이만큼 뛰어서 놀 거니까 테슬라는 이러고 있고 내연 자동차들은 야 자동차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130 정도 우리 놀았는 줄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서워 보이지? 자 우리가 이길지 니들이 이길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감 잡았어.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 맞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누가 우세하냐? 너 뭐 네 말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싸워라. 그리고 잘하는 놈, 강한 놈 이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거 우리가 더 좋은 거, 나한테 더 잘 맞는 거 나는 고르면 되지. 우리가 살게. 우리가 혜택 보면 되잖아. 우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관전하세요. 서로 이렇게 상처 주거나 흘키지 마시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 경기도 룰을 보고 보면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면 하품 나잖아. 그 여성들이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가 하면은 팔이 왜 안 끝나 막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들자고 이제. 나중에 룰을 알게 되면 더 빠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게임의 룰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도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차세대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 룰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럴 것이다. 네,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만 그리는 거지. 네. 그리고 예상은 못해요. 우리가 화두를 던지면 구독자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걸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